안녕하세요. 7년차 M잡러 모닉스입니다. 저는 5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7년 전 스마트 스토어와 에어비앤비를 시작으로 N잡러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 망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만은 끝까지 남아서 지금도 잘 하고 있죠. 지금은 4개의 호점을 오픈을 했고 순이익은 1,500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됐던 것은 아니고 생각지 못한 일에 멘탈이 무너지기도 했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날리기도 했지만 과정을 버티고 지금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시행착오와 배움들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도록 있는 그대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물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매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임장은 결국 꾸준히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인도 좋고 스터디도 좋으니까 동료를 꼭 구해보세요. 얼마나 집요하게 임장을 다니냐에 따라서 매물을 찾고 못 찾고가 나뉘기도 합니다. 매물 구하러 부동산에 다니는 것을 임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허들을 못 넘기고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거절을 못 버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거절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가 있다면 심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동료를 만들어 보는 방법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수인데 지역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주소지 인근 숙소들이 얼마나 매출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 어렵지 않고요. 에어비앤비 사이트 안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검색란에 내 주소지를 기입을 하고 기존 숙소들의 평일 숙박비랑 주말 숙박비, 청소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 얼마나 예약이 차 있는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자료 수집이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보시고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죠. 부동산이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에어비앤비를 잘 모를 때 발생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수 있도록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임장을 가셔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외도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매물을 주는 것보다는 이미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 매물을 주는 것이 더욱 편하겠죠.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벤치마킹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숙제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이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숙소들을 찾아보고 그 숙소의 사진들을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내가 본 만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숙소들은 어떤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하는지, 가구들은 어떤 것들을 쓰는지 파악을 하고 벤치마킹해서 내 숙소를 꾸미면 일단 평균 이상은 할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가 막막하다면 기존 숙소들을 많이 눈으로 공부를 해라가 저의 팁입니다. 5번째, 인테리어 공사 맡기는 법입니다. 도배, 장판, 화장실, 전기공사, 싱크대 공사, 문공사. 많이 공사를 한다면 이 정도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잘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적정 가격으로 해주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합 인테리어에 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구조상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요즘 숨고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네이버 카페 인기통이라는 곳에서 견적을 요청을 하면 좀 다양하게 견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정된 금액 안에서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다 보면 최대한 1, 2만 원이라도 저렴한 곳을 쓰게 돼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물은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돈 쓴 티도 안 나고 시간과 돈을 또 투자해서 재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저가를 하지 마시고 기존에 시공한 사진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사진들을 보고 퀄리티를 참고를 해서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숙소를 구했다면 숙소의 정확한 치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가구들의 치수를 파악을 해서 어떤 구조로 배치를 했을 때 좋을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모두 재서 스케치를 한 후에 CAD라는 프로그램으로 정확히 가구 배치를 먼저 계획을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문 열리는 이 반경을 체크를 못하고 가구를 넣었다가 넣어보니까 이 문이 안 열리는구나 라고 깨닫고 공간 기획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 프로그램을 사용 못 하실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모는 종이를 사보면 좋아요. 모는 종이를 사서 혹은 그냥 컴퓨터로 프린터를 해도 되겠죠. 프린터를 해서 한 칸당 1m로 잡고 그려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으면 요거를 1m로 잡습니다. 요것도 1m. 그러면 침대가 보통 2m죠. 그렇죠? 그리고 퀸 침대가 1m 50이니까 반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여기는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협탁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50. 그리고 다시 한 칸 반. 여기 침대. 그러면은 방 구획이 이렇게 되고 여기 다시 1m에서 한 50 정도로 해서 책상을 이렇게 놓고 의자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여기서 문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린 겁니다. 모는 종이를 프린터를 해서 그려보시면 사이즈가 정확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숙소당 몇 개의 집기들이 들어갈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자레인지나 TV나 이불이나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게 몇 가지나 되냐면 90여 가지의 품목이 들어갑니다. 이 품목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미흡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게스트가 숙소를 이용하고 컴플레인과 나쁜 후기를 받으면서 채워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큰 손실이 되겠죠. 근데 그 품목들 중에서 또 돈을 아껴야 되는 것과 돈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구들에는 돈을 써야 됩니다. 가구는 기능적인 것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인테리어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쿠팡으로 사는 그런 거 있죠. 저렴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막 인테리어 공사에 돈을 많이 써도 싼 제품들 몇 가지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테리어에서 금액을 조금 아끼고 그 돈으로 가구에 투자를 하면 가성비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호텔과 에어비앤비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데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마음 한편의 걱정을 가지고 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 때 바로바로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예약 취소를 당할 수도 있고 낮은 평점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체크인 전에, 체크인 후에, 체크아웃 할 때로 나눠서 메시지 문구를 정해두고 호스트가 게스트를 계속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동 전송 기능이 있으니까 문구만 만들어 두어도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한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해야 빠르게 안정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매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오히려 매물 찾는 게 쉬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되게끔 인테리어와 세팅을 하는 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제 이 설명을 듣고도 막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강의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기본 설명과 노하우들은 기본이고 첫 번째, 같은 기수 안에서 팀을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팀원들하고 임장을 가시게 되는데 이 부동산 임장 자체에 심적인 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서 임장을 가게 되면 부담감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그만큼 계약률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이 돈이 될지, 매출이 잘 날지 알려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매물을 찾게 되시겠죠? 이 매물도 돈이 될지 안 될지 저랑 같이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서울에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자치구마다 매도민 현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현황을 파악하고 알게 되시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계약률을 올리는 부동산 응대법과 문자 발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인테리어 상담을 해드리고 가구 레이아웃을 모두 기획을 해드려서 평면도나 피난 대피도 제가 CAD로 다 쳐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인테리어 업체 소개를 해드려요. 어디 업체를 써야 될지, 금액은 적정한지 이런 게 되게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제가 꾸준히 써보고 금액도 괜찮고 품질도 좋다라는 곳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또 돈을 많이 아끼게 되실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90여 개의 제품 리스트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써보고 이런 리스트는 분명히 필요하더라, 이런 제품이 좋더라, 금액대는 어느 정도 되더라 라는 거를 엑셀로 모두 정리를 해서 이 엑셀본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덟 번째는 메시지 문구를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이 메시지만으로도 상위 10% 숙소를 달성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수십 번을 고쳐가면서 최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그대로 알려드리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총 100만 원의 상금이 달려 있어요. 이 상금을 보시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죠. 1등 상금이 60만 원인데 강의비의 많은 부분을 아끼고 오픈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강의를 듣고 다시 제 강의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강의를 고르시더라도 강의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이 페이지를 여러 개를 두고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기 같은 것도 그냥 사이트에서 막 만들어내는 후기 말고 저는 카페를 운영을 하거든요. 이 카페에서 실질적으로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 다 후기를 작성을 해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해달라 저떻게 해달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후기들을 보는 것도 판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년 넘게 이 에어비앤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회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발전시키고 프로그램들을 넣고 빼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해오면서 에어비앤비 오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7년간의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한 기수에 12분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